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지금 한참 시험 기간인데요. 국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수능 특강이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되면은 수능 특강을 공부하게 되는데, 고3들의 국어는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학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 작문, 문법, 독서,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3만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생 모두 다 이렇게 5개의 영역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고3 되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5개의 영역을 공부하는데, 얘네들은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보다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 5개의 영역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이렇게 국어의 5개의 영역을 공부한다는 거. 고3보다는 약간 설렁설렁 디테일하지 않게 공부한다는 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천재교육에서 나온 중학교 국어 책이에요. 책 표지죠. 차례를 보면은요. 1. 문학 작품의 관점 이렇게 놓고 기영도의 시 엄마 걱정 있고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문학의 영역이에요. 5개 국어의 5개의 영역 중에서 문학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발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의 영역이에요. 읽기의 영역. 그 다음 담화와 의사소통. 여기는 담화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법 정도 되겠네요. 고3으로 따지면 화법. 그 다음에 문법의 영역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4단원 보시면은 쓰기. 이거는 장문의 영역이기도 하죠. 장문의 영역. 그 다음에 문학 영역. 이기도 합니다. 박지원의 양반전도 있고, 김소월의 먼 후일, 한민복의 독은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봤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중학교 2학년 책에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에는 5개의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먼 후일 독은 아름답다 시가 있죠. 요 시를 공부할 때는 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박지원의 양반전이 있죠. 이건 소설이죠. 소설과 시가 똑같다면은 굳이 이거를 실을 필요가 없죠. 뭔가 다르니까 소설과 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시를 배울 때는 시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소설을 배울 때는 소설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와 소설은 갈래가 다르죠. 이렇게 갈래가 다르니까 다른 점은 출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4단원 중에서도 여기 4단원 중에서도 4-1 이거를 가지고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단원의 길잡이를 봐야 돼요.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에 돌로 쌓아 올렸죠. 그 돌 중에서 가장 튼튼한 돌이 어떤 돌이겠습니까? 맨 밑에 있는 돌이겠죠. 그 큰 높은 그 피라미드를 받치고 있으니까
단원의 길잡이가 바로 그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2.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작품에는 운율, 반어, 역설, 풍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전달하는데 이때 쓰인 표현 방법들은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한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이 담긴 글을 쓸 때에는 속담, 관용구, 명언이나 자신만의 참신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문의 영역이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 활동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독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운율, 반어, 역설, 풍자 등이 쓰인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형상화하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지금 이 말, 운율, 반어, 역설, 풍자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왜 두 번이나 나왔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림에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3번 나왔죠. 이 짧은 글 속에. 그러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운율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 반어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 역설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 풍자에 대해서 익혀야지 이 시험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단원 한눈에 보기 돼 있죠. 자, 여기 시 먼 후일과 독은 아름답다. 감상하기. 시에 쓰인 운율, 반어, 역설의 효과 알아보기. 자, 그래 놓고 여기 지금 또 운율, 반어, 역설. 자기 점검하기에도 운율, 반어, 역설, 풍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밑돌 부분에서는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운율, 반어, 역설, 풍자 공부를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운율, 반어, 역설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2번, 운율, 반어, 역설을 써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율, 반어, 역설 학습 목표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본문에 들어가서 이 운율, 반어, 역설을 표현하는 시를 본문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보세요. 자, 김소월의 먼우일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지금 이전노라가 반복되고 있죠. 이건 반어거든요. 학습 목표에서 반어 공부라고 했으니까 이 반어에 맞는 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전노라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즉, 다시 말하면 학습 목표는 시험 문제다.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면은요,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했으면은 반어죠, 반어. 반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부가 다 끝났어요. 끝나니까 자, 끝나면 연습 문제 있죠. 자, 봅시다.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어라고 합니다. 이 시에 쓰인 반어와 그 효과를 알아봅시다. 이전노라 계속 나오지요. 2번, 일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전노라라는 표현의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자, 나왔죠? 이렇게 답이. 자, 국어 공부는 A, B, C가 있어요. A는 뭐냐? A는 이거예요. A는 이거고 여기에 맞추어서 본문의 내용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B는 이거예요. 본문이에요. C는 뭐예요? C는 이거예요. 연습 문제죠. 즉 다시 말하면은 국어는 A, B, C를 공부해야 되는데 A는
학습 목표, B는 학습 목표에 맞춘 본문, C는 연습 문제. 이 세 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독은 아름답다 보겠습니다. 구린내가 향기롭다. 이거 무슨 표현이죠? 역설이죠. 가시가 너그럽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역설입니다. 아까 학습 목표에서 역설 제시됐죠.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나오겠죠? 연습 문제.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 쓰인 역설과 그 효과를 알아봅시다. 자, 이런 거죠. 자, 또 역설이죠.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겠어요? 앞에 먼 후일에서는 반어가 나오고 독은 아름답다에서는 역설이 나오겠죠. 이렇게 강조했는데 딴 게 나온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 이거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학습 목표를 에 맞추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노일 나왔죠? 이전 노라 있죠? 자, 이전 노라. 역시 이전 노라의 기억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1번 문제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제외했어요. 1번, 2번,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운율이죠. 운율. 자, 시니까 리듬이죠. 아까 운율도 리듬도 학습 목표에 나왔어요. 운율. 자, 보세요. 여기 운율 나왔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맞춰서 문제가 나온 거죠. 4번 보겠습니다. 기억. 이전 노라 있죠? 자, 화자의 속마음. 이것도 반어에 관한. 자, 정답은 이전 노라는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을 반어를 써서 표현한 것으로 님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반어란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이 시에 쓰인 표현 효과. 이게 무슨 법이냐? 이렇게 순진하게 안 물어봐요. 꼬지요. 그래서 이것도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6번 건너뛰고요.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리듬의 문제죠. 리듬. 이것도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자, 이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역설이라 그랬죠? 자, 8, 9, 10번은 건너뛰고요. 자, 이시의 주된 표현 방법. 나왔죠? 역설. 또 12번 보겠습니다. 역설 표현 찾아 쓰시오. 나왔죠? 또 13번 이시의 주로 쓰인 표현 방법 역설이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와서 서러워라. 고와서 서러워라. 역설이죠. 또 14번 보겠습니다. 이 시를 감상한 후 나눈 대화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 쭉 대화하다 보니까 가시가 너그럽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이거 뭐예요? 역설이죠. 표현의 효과. 이것도 역시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15번 또 학습 목표와 관련된 역설이라는 것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 총 15문제 봤는데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나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문제 나왔어요. 15문제 중에서 9문제가 학습 목표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거죠.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A, B, C. 학습 목표를 본다. B. 본문을 본다. 학습 목표에 맞추어서 본문을 본다. C. 연습 문제를 학습 목표에 맞추어서 푼다. 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문제는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본문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